이번 시간은 이제 원자 모형의 변천에서 마지막입니다. 지난 시간에 보호까지 다 했고요. 그래서 보호가 사실은 뭐 혁신적입니다. 양자화되어 있다. 전자는 특정한 에너지 값을 가진다. 그래서 전자가 위치를 바꿔가면서 에너지를 흡수 방출하니까 그것이 비대에너지와 연관시켜서 스펙트럼 나온다. 굉장히 중요하고 사실상 맞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보호가 간과한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보호는 수소 원자를 주로 연구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수소의 경우에는 전자 하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전자끼리의 반발은 고려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당장 헬륨이나 리튬부터는 전자가 한 개 이상, 두 개 이상 다전자 원자라고 부릅니다. 수소는 단전자 원자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보호 이론은 수소에는 잘 맞았는데 전자가 두 개, 세 개 되니까 보호는 사실 핵이 있으면 전자가 있고 둘 사이에 인력만 생각했다면 그 다음부터는 전자가 두 개 이상 되니까 전자끼리 반발이 있는데 그걸 고려를 못했던 겁니다. 그게 첫 번째 실수고요. 두 번째는요. 여기 지금 보면 불확정성 원리란 말이 나오거든요. 뭐 불확정성 원리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요. 확실하지 않다, 이게 불확정성 원리입니다. 확실하지 않다는 건 뭐가 확실하지 않은 거냐면 여기 있죠. 위치라든지 아니면 속도, 뭐 이걸 다른 말로 운동 상태라고 할까요? 질량이 어느 정도 이상 되고 질량이 큰 물질은 우리가 위치나 속도를 정확히 알 수가 있는데 질량이 너무 작은 입자는 위치나 속력을 알 수 없다는 게 불확정성 원리입니다. 선생님 방금 질량이 너무 작은 입자는 그랬죠? 바로 대표적으로 질량이 작은 입자가 전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불확정성 원리에 의하면 뭐다? 전자의 위치는 정확히 알 수가 없는데 보어는 특정한 궤도를 그려주고 그 특정한 궤도 속에 궤도에 전자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게 모순이라는 겁니다. 전자의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없는데 전자가 어디 있다 없다 그 얘기하는 것 자체가 틀렸다는 얘기죠. 전자가 첫 번째 껍질에 있다, 두 번째 껍질에 있다, 첫 번째 껍질과 두 번째 껍질 사이는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자체는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왜? 불확정성 원리에서는 알 수 없다고 했으니까. 조금 더 얘기하자면 풍선을 한번 예로 들어봅시다. 예를 들어서 질량이 무거운 칠판 또는 책상 같은 건 불을 꺼놓고 선생님이 더듬더듬 손으로 찾아가지고 물체의 위치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질량이 무거우니까 내가 톡톡 건드리는 정도로는 위치가 안 바뀌거든. 근데 공기 중에 풍선을 얻어 위치에 띄워놓고요. 내가 손으로 더듬더듬해서 풍선을 찾았습니다. 불을 켜고 보면 그 풍선은 그 위치에 없죠. 내가 그 물체의 위치를 찾기 위해서 손으로 톡톡 건드린다는 건 어떤 신호를 보냈다. 어떤 에너지를 가한 거죠. 그 에너지 때문에 위치가 바뀌어버려요. 그럼 또 불을 꺼놓은 상태에서 또 찾아. 또 탁탁 만져질 텐데 또 불을 켜면 그 위치에 없죠. 왜? 내가 이게 되게 모순적인 게 내가 그 물체의 위치를 찾기 위해서 에너지를 가하면 그 에너지 때문에 위치가 바뀌어버려요. 왜? 너무 작으니까 질량이. 그래서 전자를 생각했을 때는 이 불확정성을 원리에 의하면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없는 게 맞는데 보호는 어디에 있다 없다를 표현했으니까 그게 조금 문제가 되는 겁니다. 양자화돼 있다, 뭐 불연속적이다 다 맞는 얘기거든. 그래서 그걸 조금 수정 보완해서 나오게 된 배경이 이제 배우게 될 현대 원자 모형이 되는 겁니다. 그 현대 원자 모형에서 제일 중요한 게요. 뭐냐면요. 바로 그 오비탈이라고 하는데 이 오비탈이 뭐냐? 선생님이 방금 풍선의 위치를 찾는 데 있어서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없다고 했죠. 그러면 그 풍선을 어떻게 내가 표현을 할 거냐? 위치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한 300번 정도 불 꺼놓고 실험을 했더니 풍선이 이 위치 어딘가에 있더라. 그럼 얘들아, 내가 한 300번 실험했더니 여기 있다라고 얘기하면 반박할 수 있죠. 400번 실험하면 옆에서 풍선이 발견될 수 있잖아 라고 설명할 수 있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한 500번 실험했더니 풍선이 이 교실 어딘가에 이 칠판 어딘가에 발견되는 걸로 봐서 이 칠판 어딘가에 전자가 있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전자가 있을 확률이 높다라고 말을 하면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죠. 내가 질량이 작은 풍선을 찾는데 풍선이 저기 있는 책상 두 번째 책상 앞에서 자꾸 발견된다. 그러면 두 번째 책상 앞에 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두 번째 책상 근처에 있을 확률이 높다라고는 말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어는 전자가 어디에 있다 없다를 이야기했다면 현대 원자 모형에서는 전자가 있을 확률이 높다
없다, 낫다로 이야기를 하자는 겁니다. 연결을 시키면 이렇게 되는 거죠. 보호가 말한 첫 번째 껍질에 전자가 있다라고 얘기했다면 현대원자 모형에서는 첫 번째 껍질 위치 근처에서 전자가 있을 확률이 높은 거지 있다고 말하면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런 거죠. 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3차 공간에 살고 있으니까 X축, Y축, G축이 있다면 전자로 이제 접목을 시킵시다. 눈을 감고 핵 주변의 전자를 찾는 겁니다. 전자가 만져지고 한 번은 여기서 만져지고 한 번 여기 이런 식으로 전자가 발견될 때마다 점으로 찍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이 점 하나하나가 전자입니까? 아니죠. 전자는 하나인데 내가 전자를 찾아볼 때마다 위치가 다른 데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전자가 발견될 때마다 내가 점을 찍었으니까 점이 많이 찍힌다는 건 발견될 확률이 높다는 거죠. 여긴 지금 점이 없죠? 전자가 없는 겁니까? 위치를 알 수 없는데 없는지 어떻게 알아? 확률이 낮다는 거지.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전자를 점으로 찍었더니 뭐 우리 예상대로 대략 핵 근처 어딘가에 자꾸 전자가 발견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 이 점 하나하나는 전자가 발견될 뭐가 되는 거다? 확률이 되는 거다. 그래서 보호 원자 이론과 현대 원자모형에서 가장 큰 차이는 뭐다? 확률을 이야기한다는 것이 바로 현대 원자모형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리고요, 어쨌건 선생님이 전자가 어디 있다 없다 또는 있을 확률이 없다 낮다를 이야기해야 되니까 보호는 껍질이라고 하는 딱 그 특정한 자리를 지정했다면 전자의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없으니까 현대 원자모형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공간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한 이 정도 공간 어딘가에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 토대로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보니까 대략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높은 공간이 요쯤 되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요 공간 어딘가에 전자가 있어? 틀린 거죠. 내가 지금 동그라미 친 이 공간 내 어딘가에 전자가 있을 확률이 높아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이 공간을 벗어나면 전자가 없어? 틀립니다. 전자가 있을 확률이 매우 낮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조금 높은 공간을 진하게 낮은 공간은 열하게 표현해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전자의 구름 모형이다. 밀도를 가지고 표현한다. 밀도가 크면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전자가 많이 있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래서 오비탈이라고 하는 용어가 굉장히 생소한데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전자가 어디인지 알 수 없고 확률을 가지고 이야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공간을 접근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높은 공간을 뭐라고 부른다? 오비탈이라고 한다. 오비탈은 거꾸로 뭐라고요? 바로 전자가 존재하는 공간이라고 설명하시면 되고요. 정확히 표현하면 전자가 존재할 공간이 아니고요, 확률이 매우 높은 공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오비탈이라고 부른다. 됩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보호 원자 이론에서는 어떤 껍질에 전자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알 수 없다, 전자의 위치를. 현대 원자모형에서는 뭐 한다? 공간을 잡아가지고 이 공간 어딘가에 전자가 있을 확률이 높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보호하고 현대 원자모형의 가장 큰 차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높은 공간을 오비탈이라고 하고 그 오비탈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배워보는 겁니다. 시작해보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선생님 방금 오비탈은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높은 공간의 개념으로 접근했었으니까 앞으로 오비탈은 그냥 전자를 수납할 수 있는 공간, 마치 책상 서랍을 열어서 물건을 넣듯이 수납되는 공간을 오비탈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전자 개수도 많고요. 사실은 보호에서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이야기했죠. 그런 것처럼 핵을 기준으로 첫 번째 껍질 주변에도 공간이 있고요. 두 번째 껍질 주변에도 공간이 있으니까 이걸 정리하지 않으면 정리가 안 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전자가 나타내는 위치나 또 그 전자가 가진 에너지 값이 전부 다 천차만별이니까 그거를 한 4가지 정도로 구분을 해가지고 정리를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인위적으로 만든 거죠. 왜? 우리가 좀 더 전자의 상태라든지 좀 더 전자의 위치, 에너지를 쉽고 간략하고 편하게 판단할 수 있게 인위적으로 만들었다고 볼 수 있죠. 그게 바로 뭐냐면 양자수입니다. 양자수라는 건 양자수라는 걸 부여함으로써 그 양자수를 가지고 그 전자 또는 그 전자가 존재하는 공간을 좀 더 특정해보자. 쉽게 에너지나 모양 이런 것들을.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오비탈의 종류가 많다 보니까 오비탈을 에너지나 그 오비탈의 크기나 아니면 모양이나 그 오비탈이 가지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구분하자는 것이 바로 양자수가 됩니다. 그리고 양자수는 총 몇 가지가 있다? 4가지가 있다. 그 4가지 양자수를 지금부터 같이 한번 보자 이 말입니다. 자, 첫 번째가요. 주양자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주양자수는 선생님이 보호원자를 할 때 잠깐 이야기했었는데요. 이 주양자수가 바로 N값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보호원자를 할 때 K껍질이 뭐였습니까? N은 1이었다. 그게 바로 주양자수입니다. 그리고 이 주양자수는 뭘 의미하냐면 바로 오비탈이 가지는 에너지를 의미한다. 그리고 에너지가 클수록 크기가 커지거든요. 그래서 크기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주양자수는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보호에서 뭐하고 똑같다? 보호에서 전자의 껍질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첫 번째 껍질 원자핵이 있죠. 보호가 뭐라고 했죠? 첫 번째 껍질 N은 1이다라고 했죠. 이게 K 껍질이죠. 그러니까 보호가 말한 건 K 껍질이라면 현대 원자 모형에서는 첫 번째 N은 1이다가 되는 겁니다. 쌤, 근데 보호가 틀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보호가 이야기한 게 맞는데 사실은 껍질이 아니라 이 근처에 뭔가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높다. 이렇게 접근하자는 겁니다. 특정할 수는 없다는 거죠. 이 첫 번째 껍질이라고. 우리는 첫 번째 껍질의 그 공간을 활용하자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껍질. 그 근처에 있는 전자가 발견될 확률의 공간을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N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는 알고 있죠. 핵에서 멀어지니까 뭐한다? 불안정해진다. 그래서 이 주양자수가 뭘 결정한다? 에너지를 결정하고요. N값은 뭐 할수록 작을수록 좀 더 안정하다. 이렇게 접근하시는 겁니다. 됐습니까? 두 번째까지 이야기하고 좀 더 볼 건데요. 두 번째가 뭐냐면요. 바로 부양자수입니다. 부양자수는 L값입니다. L값. 그리고 이 L값은 어떻게 되냐면 0부터 시작해서 정수로 1, 2, 3쭉 가서 어디까지 가냐면 N-1까지. 그러니까 N이 1이면 0부터 1 빼기 0, 1까지. N이 2면 0부터 2 빼기 1까지. N이 3이면 0부터 3 빼기 1까지 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부양자수는 바로 뭘 결정하냐면 오비탈의 모양을 결정한다. 모양에 따라 이 부양자수 값이 결정이 되고요. 우리가 좀 이따 하겠지만 오비탈을 구분하는 기준이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오비탈의 종류가 바로 부양자수에 의해 결정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비탈의 종류가 제일 대표적인 게 S-오비탈도 있고 P, D, F 고등학교 수준에서 이걸 알면 되는데 S-오비탈, P-오비탈, D-오비탈, 뭐 F-오비탈 이렇게 있을 텐데요. 바로 S-오비탈은 뭐가 된다? L값이 0이 되는 겁니다. L값이 0이면 S-오비탈이에요. 그러면 P-오비탈은 L값이 1이면 P, 얘는 L이 2, 얘는 L은 3 이런 식으로 L값에 따라서 오비탈의 종류, 모양을 결정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됩니까? 그러면 이거 두 개만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첫 번째, N이 1이면요. L값은 0부터 1 빼기 1까지니까 뭐만 가능하죠? 0만 가능하죠. 그러면 얘들아, N이 1이라는 건 첫 번째 껍질이고요. 첫 번째 껍질 주변에 있는 공간이고요. L이 0이라는 건 무슨 오비탈이죠? S라고 하는 수납 공간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껍질 주변에는 수납 공간이 한 개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S라는 수납 공간. N이 2면요. L값은 0부터 2-1이니까 이렇게 되죠. L이 0이면 S-오비탈이고 L이 1이면 P-오비탈이니까 두 번째 껍질은 첫 번째 껍질보다 좀 크게 커졌죠. 공간도 많아졌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공간에는 수납 공간이 두 종류 있는 겁니다. S라고 하는 수납 공간과 P라고 하는 수납 공간 두 종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수납 공간이 더 많아졌으니까 아마도 전자도 더 많이 존재할 수 있겠죠. 됩니까? 그래서 이 L 값이 0인 건 무슨 오비탈이라고 했어? 아까 S 오비탈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N이 1이면은 첫 번째 껍질이죠. L이 0이면 무슨 오비탈이야? S 오비탈 해서 이걸 1S 오비탈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수납 공간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가 수납되는? 전자가 수납되는. n이 2죠. 그러면 L이 0이라는 건 2s 오비탈을 말하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L이 1이면 p 오비탈이니까 2p라고 하는 수납 공간이 되는 거죠. 수납 공간이 많아졌죠. 그리고 첫 번째 껍질에는 p라고 하는 수납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s라는 수납 공간은 첫 번째 껍질부터 나타나고요. p라고 하는 수납 공간은 두 번째 껍질부터 나타난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죠. 됩니까? 그래서 두 가지 배웠죠? 주양자수 n1, 2, 3, 4 바로 이 오비탈 앞에 있는 숫자인데 여기는 1s인데 여기는 2s네? 같은 s니까 아마 L 값은 같겠네. 다만 첫 번째 껍질이 S, 1s, 두 번째 2s니까 2s가 좀 더 불안정하겠다. 왜냐? 주양자수가 뭘 의미하니까? 에너지를 의미하니까. 근데 우리가 1s가 뭔지 몰라. 2s가 뭔지 몰라. 근데 n 값만 보면 최소한 누가 안정하다, 불안정하다 하는 에너지 값을 비교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세 번째가 뭐냐면요. 바로 자기양자수입니다. 자기양자수는 ml 값으로 표현을 하고요. ml 값에서 보면 알겠지만 L 값에 의해 결정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자기양자수가 의미하는 건 바로 방향성입니다. 방향성. 자, 그러면 이 ml 값은 어떻게 특정이 되느냐면 마이너스 L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가면 되냐면 플러스 L까지 가면 됩니다. 물론 정수입니다. 그럼 봅시다. L 값이 1이 0인 경우에는 무슨 오비탈이죠, 이거? S 오비탈이죠? 그럼 ml 값은 마이너스 0부터 플러스 0까지니까 0밖에 없는 겁니다. S 오비탈. 그 다음에 L 값이 하나만 더 해볼까요? 1이면요. ml 값은 마이너스 1부터 정수만큼 커지면서 1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0, 어디까지? 플러스 L까지. 이렇게 가능한 겁니다. 자, 봅니다. ml 값이 방향성인데 방향성이 한 가지, 방향이 오로지 한 가지밖에 없다는 얘기는 L 값이 0인 오비탈은 방향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L 값이 0인 오비탈이 S 오비탈이고 L 값이 1인 오비탈이 P 오비탈이니까 우리는 아직까지 P 오비탈이 뭔지 S 오비탈이 뭔지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근데 확실한 건 양자수를 이용하면 L 값이 0일 때 S 오비탈이라고 했으니까 이 S 오비탈은 방향성이 없다. 오비탈이 뭐죠?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죠. 그러니까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방향과는 무관하다는 겁니다. 핵에서 1로 가나 저쪽으로 가나 거리만 같으면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같다는 얘기죠. 근데 이 L이 1인 P 오비탈은 방향성이 세 가지 존재하죠. 세 가지 존재한다는 건 거리도 중요하지만 이쪽 방향이냐 저쪽 방향이냐 아니면 이쪽 방향이냐에 따라서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됩니까? 그리고요. 보통 쌤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방향성을 나는 내가 지금 전자가 존재하는 공간의 개념으로 오비탈을 설명하고 있으니까 파티션의 개념으로 보통 설명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서랍을 열었는데 파티션이 나누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한 종류의 물건만 수납을 할 수가 있는데 서랍을 열었을 때 파티션이 몇 가지로 나눠져 있으면 세 가지로 나눠져 있으면 각기 다른 종류의 물건을 수납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똑같은 공간이다 하더라도 파티션을 나눔으로써 좀 더 많은 물건을 적재할 수 있듯이 이렇게 방향성이 존재한다는 건 파티션이 나눠져 있고 그래서 전자가 좀 더 많이 존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S 오비탈은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S 오비탈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의 공간, 파티션이 나눠져 있지 않은 공간. 그리고요, P 오비탈의 경우에는 이렇게 세 칸으로 나누는 겁니다. 왜? 방향성이 몇 가지니까? 세 가지니까. 하나만 더 해볼까요? L 값이 0이면요. 0, 1, 2죠? 2면은 이건 무슨 오비탈이냐면 아까 S, P, D라고 했으니까 바로 이게 D 오비탈입니다. 그러면 D 오비탈의 ml 값은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2를 시작으로 마이너스 1, 0, 1, 2 몇 가지? 방향이 5가지. 그 말은 파티션이 몇 가지로 나눠져 있다는 겁니까? 파티션이 5칸.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s 오비탈은 몇 개의 오비탈로 구성되어 있다? 하나의 공간 한 오비탈로 구성되어 있다. p 오비탈은 몇 개의 오비탈로 구성되어 있다? 3개의 오비탈로 구성되어 있다. d 오비탈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몇 개의 오비탈? 5개의 오비탈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나중에 배울 텐데 전자는 이 4가지 양자수가 절대 같을 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하나의 오비탈에는 2개의 전자밖에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S는 방향성이 없고 하나의 공간이니까 전자가 최대 몇 개밖에 안 들어간다? 그래서 2개밖에 안 들어간다. 그리고 p 오비탈은 방향성이 3가지죠. 몇 개의 공간? 3개의 공간이죠. 그래서 전자가 몇 개 들어갈 수 있다? 둘, p는 6개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접근하는 겁니다. 방향성을 판단하면 전자가 몇 개 채워질 수 있는지까지 판단이 되는 겁니다. d 오비탈 뭔지 몰라. 우리는 모르는데 ml 값이 5가지야. 그럼 방향성이 5개 있다는 얘기고 5개의 오비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전자는 2개씩 몇 개? 10개 채울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남은 하나가 바로 뭐냐면요. 스핀자기 양자수 또는 스핀 양자수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 스핀 양자수는 전자의 운동과 관련된 겁니다. 근데 이 전자의 운동 방향이 하나, 둘, 딱 2가지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스핀 양자수는 하나를 업으로 표현하면 하나를 다운으로 표현하거나 또는 보통 하나를 마이너스 2분의 1로 표현하면 또 다른 하나를 2분의 1 플러스로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아까 선생님이 4가지 양자수가 다 똑같을 수가 없다고 했죠? 자, 보세요. 여기에 만약에 전자가 들어간다면 n 값은 만약에 이걸 1이라고 할까요? n 값이. 그럼 여기에 전자가 들어가면 첫 번째 주양자수가 1이죠. s 오비탈이니까 여기에 전자가 들어가면 무조건 L 값은 0이 돼야 되죠. 어차피 ml 값은 0밖에 없으니까 여기에 전자가 들어간다는 건 ml 값도 0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하나, 둘, 3가지 양자수가 어떻게 된 겁니까? 같아진 거죠. 그럼 뭐라도 반대가 돼야 됩니까? 하나가 오른쪽으로 돌면 또 다른 하나는 반대 왼쪽으로 돌아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가 업으로 들어가면 또 다른 하나는 무조건 다운으로 들어가야 되고 여기에 한 개를 더 집어넣는 순간 스핀 자기 양자수까지 중복이 돼버리니까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4가지 양자수가 다 달라야 되기 때문에 하나의 파티션, 하나의 공간에 하나의 오비탈에는 전자가 2개밖에 못 채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몇 개 채울 수 있는 겁니까? 총 6개죠. 여기는 총 10개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겁니다. 결국 뭐 하는 겁니까? 우리가 지금 일일이 우리가 전자의 상태나 위치나 모든 걸 다 알 수 없으니 뭐 가지고 이 양자수의 개념을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보자. 요 내용을 지금 배우는 겁니다. 그러면 자 계속 봅시다. 자 지금 우리가 이제 그 양자수에 대한 이야기를 쭉 했죠. 그걸 한꺼번에 정리를 해놓은 건데 한번 정리했는 거 한번 봅시다. 우리가 이제 고1 때 수준에서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뭐 옥텟 규칙이라고 해가지고 첫 번째 껍질에는 뭐 2개, 두 번째 껍질 8개의 전자를 채우면 안정하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때 이렇게 설명합니다. 보통 첫 번째 껍질은 작으니까 전자가 조금밖에 못 들어가고 두 번째 껍질은 크니까 좀 더 많이 들어간다. 그게 이제 여실히 보여지는데 자 먼저 첫 번째 껍질이라는 표현이죠. 바로 이게 보호로 치면 주양자수가 1이라는 건 K 껍질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n이 1이니까 L 값은 0부터 n-1까지 0밖에 없죠. 0은 뭘 의미한다고요? S 오비탈을 의미한다고 했으니까 첫 번째 껍질에 S니까 무슨 S? 1S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L 값이 0이라는 건 ML 값은 마이너스 0부터 0까지니까 L 0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 1S라는 오비탈은 방향성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오비탈 수 그러니까 파티션 수납 공간의 개수가 몇 개밖에 없다? 1개밖에 없다. 근데 그 오비탈 수 1개에는 전자가 최대 몇 개 들어갈 수 있으니까 2개 들어갈 수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첫 번째 껍질에는 전자가 2개밖에 못 들어간다. 그 얘기죠. 두 번째 껍질은 n이 2니까 L 값이 0도 되고 1도 되죠. 0이면 S 오비탈이고 1이면 P 오비탈이죠. S는 S인데 이 두 번째 껍질이니까 2S, P는 P인데 두 번째 껍질이니까 2P. 결론 1P는 없죠. P는 2부터 존재하는 거죠. 그리고 또 뭐도 없습니까? 2D도 없죠. D는 세 번째 껍질 가야 나오니까. S 오비탈은 ML 값은 L 값이 0이니까 0밖에 없고요. 얘는 L 값이 1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
0, 1 몇 가지? 3가지. 그러니까 결국 파티션의 개수로 본다면 하나의 파티션, 얘는 3개의 파티션. 총 몇 개의 파티션? 4개의 파티션. 말 바꿀까요? 총 한 칸, 하나의 오비탈. 총 3칸, 3개의 오비탈. 그래서 두 번째 껍질은 토탈 4개의 오비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4가지 양자수가 다 같을 수 없다는 이유로 2개씩 들어갈 수 있으니까 총 채울 수 있는 전자수는 8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세 번째 껍질은 n 값이 3이죠. 그러면 L 값은 0, 1, 3-1인 2까지. 그럼 드디어 세 번째 껍질의 S, 세 번째 껍질의 P, 세 번째 kop질의 D. ML 값은 얘는 3개죠. 얘는 L 값이 2니까 마이너스 2부터 플러스 2까지 몇 개? 5개. 그래서 내가 파티션이 5개로 나눠져 있다. 그러니까 D 오비탈 하나당 5개 오비탈, P 오비탈 하나당 3개 오비탈, S 오비탈 하나당 1개 오비탈. 그럼 총 몇 개입니까? 총 9개 오비탈이 될 거고요. 4개의 양자수가 다 같을 수 없기 때문에 2개씩 채워서 총 18개를 채운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들 아직까지 S가 뭐다, P가 뭐다 안 배웠죠? 안 배웠지만 어떤 양자수의 규칙을 가지고 뭐 할 수 있다. 이렇게 예측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다 배우지는 않고요. S하고 P 오비탈만 같이 한번 좀 봅시다. 자, 워낙 뭐 자주 나오는 거니까요. 먼저 S 오비탈 있고 여기 P 오비탈 있는데 가장 큰 차이는요. S 오비탈은 ML 값이 0이기 때문에 방금 봤죠? 방향성이 없다. 그러니까 오직 전자가 존재할 확률은 거리에만 의존한다는 겁니다. 보면 봅시다. 1S는 첫 번째 껍질의 S 오비탈이고 두 번째 껍질 S고 세 번째 껍질 S죠. 선생님이 처음에 주양자수 이야기할 때 주양자수는 에너지를 결정한다. 일반적으로 주양자수가 커지면 크기도 커진다. 보이죠? 1S보단 2S가 2S보단 3S가. 그리고 크기가 커진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요. 핵을 기준으로 전자가 발견될 확률을 지정해 봤을 때 조금 더 멀리까지 전자가 발견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P 오비탈은 L 값이 1이고 ML 값이 마이너스 1도 있고 0도 있고 1도 있죠. 사실은 그 마이너스 1과 1이 0이 방향이라고 했는데 그림 보세요. X축을 따라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높은 놈도 있고요. Y축을 따라서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높은 것도 있고요. G축을 따라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높은 것도 있죠. 절대 이 경로를 따라 전자가 회전하는 거 아닙니다. 전자가 어딘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뭐 이 방향을 따라 움직인다 이런 거 아닙니다. 요 공간 안에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높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보니까 G축 방향이냐 Y축 방향이냐 X축 방향에 따라서 발견될 확률이 달라지고 있고 그것을 우리는 방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거리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뭐다? 방향까지 생각을 해줘야 된다. 그거를 우리가 방향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S 오비탈은 몇 S부터 있죠? 1S부터 2S 이렇게 존재하고 있고요. P 오비탈은 첫 번째 껍질에는 P가 없기 때문에 2P, 3P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요. 표기하는 방법이요. 자, 요거 같은 경우에 P면 만약에 N이 2라고 할까요? N이 2라고 한다면 2P가 되겠죠? 얘는 2P 중에서도 2P 중에서 X축을 따라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높으면 2PX. 얘는 Y축을 따라 뭐다?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높다? 얘는 뭐죠? G축을 따라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P 오비탈 이렇게 그렸죠. 이렇게 그려서 세 칸으로 나눴죠. 바로 이겁니다. 얘가 ML 값이 마이너스 1이면 얘가 0, 얘가 1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순서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얘가 0, 얘가 1, 마이너스 1 상관없습니다. 그게 결국은 뭐다? EPX, EPY, EPZ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EP 오비탈은 3개의 공간, 3개의 오비탈로 이루어진 겁니다. 뭘로? EPX와 EPY와 EPZ로. 그러니까 EPX에 몇 개 채울 수 있는 겁니까? 2개. 여기도 2개, 여기도 2개니까 결론적으로 EP는 몇 개 채울 수 있다? 3개 채울 수 있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대표적인 이제 오비탈이라서 한번 설명하고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얘기하고 문제 봅시다. 쌤이 아까 처음에 그 현대원자 모형과 보호원자 모형의 또 가장 큰 차이가 보호원은 수소만 연구했는데 수소는 전자끼리 반발이 없었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현대원자 모형은 다전자 원자에서 전자끼리 반발을 고려했다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자 보세요. 우리가 지금 배운 오비탈들이 쭉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수소거든요. 얘들은 수소 아닌 나머지 다 다전자 원자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수소의 경우에는 잘 보세요. ES하고 EP는 주양자수가 같으니까 에너지 크게 얻었습니까? 똑같죠. 3S, 3P, 3D는 주양자수 값만 같으니까 뭡니까? 에너지가 똑같죠. 그래서 수소의 경우에는 오직 뭐에만 의존한다? 주양자수만 같으면 에너지 값이 똑같다. 그래서 우리가 보호원자 이론 배울 때 ES에서 1S로 가냐, EP에서 1S로 가냐 구분 안 했죠. 왜? 의미가 없거든. 근데 다전자 원자의 경우에는 두 가지를 다 봐야 됩니다. 주양자수가 물론 작을수록 안정한 것도 있고요. 주양자수가 같더라도 전자끼리의 반발을 고려하다 보니까 전자가 어디에 들어있느냐, 오비탈의 종류까지 고려를 해줘야 된다. 일반적으로 주양자수는 작을수록 안전하다는 걸 잘 알고 있죠. 오비탈의 종류로 봤을 때는 S 오비탈로 갈수록 좀 더 안정하다까지 정리가 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뭐다? 수소냐 아니냐를 가지고 구분한다.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걸 가지고 나중에 전자 배치라든지 여러 가지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자, 지금 좀 길게 내용 설명을 했는데 그거를 문제를 풀면서 한번 정리를 좀 해봅시다. 자, 1번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현대원자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현대원자 모형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전자가 발견될 확률,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높은 공간, 오비탈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죠. 1번 하이젠베르크가 완성하였다. 하이젠버그 얘는 뭡니까? 얘는 그러면 안 되죠. 어른일 테니까. 이 사람은 뭡니까? 불확정성 원리. 질량이 너무 작으면 위치를 알 수 없다. 그 얘기를 한 사람이니까 현대원자 모형에 대한 걸 완성했다고 보기는 힘들죠. 수학적으로 슈레딩거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완성을 시킨 거지 하이젠베르크가 완성했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답이 1번이네. 그죠? 옳지 않은 거 고르라고 했으니까. 2번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확률 분포. 맞는 말이죠? 이 확률 분포는 뭡니까? 오비탈이라고 하는 거죠. 3번 오비탈은 원자핵 주위에서 그렇죠? 전자가 발견될 확률을 나타내는 함수다. 4번 원자 내에 있는 전자의 상태를 4가지 양자수, 주양자수, 부양자수, 방위양자수, 그 다음에 스핀자기 양자수 이런 것들이 있죠. 그죠? 5번째 전자를 발견될 확률을 분포를 시각적으로 나타내면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높은 곳은 좀 진하게, 낮은 곳은 좀 연하게 나타나죠. 그거를 구름처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현대원자 모형을 뭐라고 부르는 겁니까? 전자 구름 모형이다 이렇게 불러주는 겁니다. 됐죠? 1번은 됐고요. 2번 한번 볼까요? 자, 양자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 양자수는 원자 내에 있는 전자의 상태, 맞죠? 에너지는 어떻니, 또는 뭐야, 스피니, 즉 운동 방향이 어떤 이런 걸 나타내 주죠. 2번 주양자수 n이 클수록 오비탈의 크기가 크다. 1S보다는 2S가 2S보다는 3S가 크기가 커진다고 했고 에너지 역시나 증가한다고 했죠. 3번 부양자수가 L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부양자수 L은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 부양자수 L은 오비탈의 모양을 이야기하죠. 오비탈의 모양을 이야기하고 오비탈은 모양을 가지고 구분한다고 했기 때문에 결국 부양자수 L이 0이냐 1이냐 2냐에 따라서 오비탈의 종류가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원자핵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 이거는 주양자수와 관계 있는 거죠. 주양자수 n 값이 클수록 핵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옳지 않은 걸 고르라고 했으니까 답은 3번. 됐죠? 4번 자기 양자수 ml 값이 뭐죠? 마이너스 L부터 마이너스 L 0해서 플러스 L까지죠? 선생님이 파티션이라고 했죠? 방향성이라고 했죠? S오비탈과 같은 구형은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ml 값이 0밖에 없고 P오비탈 같은 경우는 방향성이 3가지죠. 왜냐하면 ml 값이 마이너스 1, 1, 플러스 1이니까. 어쨌건 방향을 나타낸다. 맞는 말이죠. 5번 스핀자기 양자수는 운동 방향이고요. 2가지 방향이니까 업, 다운,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등으로 표현할 수 있다. MS, 스핀자기 양자수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정답 몇 번이다? 3번이다. 됐죠? 3번 문제 한번 볼까요? 다음 그림 가는 1s 오비탈의 전밀도 모형이다. 이 점 하나하나가 전자 아니라고 했죠. 그럼 전자가 도대체 몇 개입니까?
이 점 하나하나가 나타내는 건 바로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라고 했죠. 점이 많이 찍히면 확률이 높은 거고요. 점이 작게 찍혀 있으면 확률이 낮은 거죠. 그러면 여기는 뭐 점이 안 찍혀 있으니까 전자가 없는 겁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했죠. 현대원자 모형에서는 전자가 어디인지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없다고 하면 안 되고 확률이 매우 낮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고요. 지금 보면 이게 지금 1s 오비탈이죠. 1s 오비탈이고요. 어떻습니까?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어느 정도까지는 높아지다가 다시 낮아지고 있는 그림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기억, 방향성이 없다. 바로 s 오비탈의 ml 값이 0밖에 없죠. 그래서 방향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s 오비탈의 모양이 구형이거든요. 구형이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중심을 기준으로 거리에만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달라진다는 거지 어떤 방향인지는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결국은 방향성이 없다. 니은 핵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커지다가 작아지고 있으니까 이건 틀린 말이죠. 느낌상 왠지 핵에서 멀어지면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작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맞다고 생각하는데 틀린 말입니다. 디귿 가에서 점에서 표시된 영역 안에서만 전자가 존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했죠. 전자의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안에만 전자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요. 요 안에 전자가 있을 확률이 높아. 요 바깥에는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낮아.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지. 어디에 있다, 없다를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답은 누구만 답이죠? 기억만 답이니까 1번이 이 문제 답이 된다. 됩니까? 자, 4번 한번 봅시다. 그림은 다전자 원자 그랬습니다. 줄 거야 됩니다, 이거. 왜 다전자 원자의 생김이 줄을 거라고 하냐면요. 개념 설명 마지막에 오비탈의 에너지 값을 따질 때 수소의 경우에는 오로지 주양자 수에만 의존을 하고요. 다전자 원자의 경우에는 오비탈의 종류와 주양자 수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게 수소의 문제냐 다전자 원자냐 문제에 따라서 답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확인하셔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봅시다. L껍질에 존재한다고 했죠. L껍질. 보호에서 L껍질은 두 번째 껍질이니까 주양자수 2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얘는 보니까 구형이죠. 구형이면 L값이 0인 S오비탈인데 두 번째 껍질이 S오비탈. 됩니까? 전부 다 2P인데요. 얘는 X축 방향이니까요. 2px가 될 거고요. 얘는 2py가 되겠죠? 얘는 2pz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만약에 2p를 표현하라고 하면 이렇게 표현을 하죠. 파티션 몇 개로 나눠져 있다? 3개로 나눠져 있다. 그리고 이게 2px면 이게 2py, 이게 2pz가 되는 겁니다. 2px건 2py건 2pz건 뭐가 똑같습니까? N값이 똑같죠. 오비탈의 종류도 똑같죠. 그러니까 얘와 얘가 에너지 크기가 같은 건 수소냐 다전자 원자냐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같은 겁니다. 같은 2p 오비탈이니까. 그리고요. ES에 비해서 EPX나 EPY나 EPZ가 에너지가 큰 거는 뭐 때문이기 때문입니까? 이 문제가 다전자 원자의 문제이기 때문이죠. 만약에 문제가 다전자 원자가 아니라 수소 원자에 있다면 얘랑 얘는 주양자수 같으니까 에너지 크기가 같아야 될 텐데 다전자 원자이기 때문에 얘들의 에너지가 큰 겁니다. 되죠? 1번. A는 구형인 S오비탈 방향이 없다. 오비탈의 에너지 주인은 A보다는 BCD가 크고요. BCD는 같다. 맞죠? 그러면 L껍질에 전자가 채워지면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불안정한 것보다는 좀 더 안정한 걸 선호하겠죠. 그러니까 어디부터? ES부터, 즉 A부터 채워진다. 그러니까 직관적으로도 이건 알 수 있겠죠. 4번. A에 가장 많은 수의 전자. 자, 봅니다. 여기 몇 개 채울 수 있죠? 2개 채울 수 있죠? 여기는 EPX에도 2개, EPY에도 2개, EPZ에도 2개니까 전부 다 똑같이 2개씩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4번이 답이죠. 우리가 2p 오비탈의 전자가 6개 들어갈 수 있다고 알고 있는 건 바로 둘둘둘 해서 6개 들어가는 거지 이 한 칸에 6개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그죠? 틀렸습니다. L 껍질에는 모두 8개.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 둘둘둘 P에 6 해서 L 껍질에 봅니다. L 껍질은요. N 값이 2죠. 그러면
L 값은 0부터 n-1까지니까 0과 1밖에 없죠.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0이 뭡니까? s 오비탈. 1이 뭡니까? p 오비탈이죠. 한마디로 d 오비탈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L 껍질에 존재하는 오비탈은 ES와 EP가 전부죠. 그러니까 2개, 6개 해서 몇 개? 8개. 이게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정답 몇 번이다? 4번이다. 그래서 현대원자 모형은 이 정도까지 하고요. 이제 실전 문제 풀이 가서 조금 더 디테일하고 연습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